조경 기능사 실기, 그 중에서도 조경 설계 작업에 대한 동영상을 같이 보실 텐데요. 유형 14번 옥상 정원에 대한 내용이고요. 예제 번호 2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상 정원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기출문제에 등장을 하고요. 최근에도 옥상 정원을 설계하는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인공지반 위에서 어떤 식으로 식재 설계가 이루어지는지를 중점적으로 공부해서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구사항부터 같이 읽어보시도록 할 텐데요. 요구사항은 답안지 평면도를 보고 같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식재 평면도를 위주로 한 조경 계획도를 100분의 1로 작성하십시오. 도면명이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식재 평면도 혹은 조경 계획도가 되는 거고요. 100분의 1로 작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축척은 100분의 1로 표절안에 표시가 되고요. 2번 도면 오른쪽 위에 작업 명칭을 작성하십시오. 이 부분이 작업 명칭이 되는데 표절안의 맨 윗부분 저는 유형 14번, 예제 2번, 현황도 1번이라고 적었는데요. 실제 문제에서는 작업 명칭을 주어지기 때문에 도로변 소공원 혹은 옥상공원 이런 식으로 주어진 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도면 오른쪽에는 주요 시설물 수량표와 수목식재 수량표를 작성하고 수량표 아래쪽 여백을 이용해서 방위 표시와 막대 축척을 반드시 그려 넣으시오. 이 내용은 이 표절안 안에 주요 시설물 수량표, 그리고 식재 수량표, 그리고 방위 표시, 막대 축척 이런 것을 빠지지 않게 그려 넣으라는 설명이고요. 표절안 법례표의 폭을 8cm 안팎으로 조정할 수 있다. 대상지의 길이를 고려하여 법례표의 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는 설명입니다. 다음 4번 도면의 전체적인 안정감을 위하여 테두리선을 작성하십시오. 이 부분은 도면의 테두리선은 위, 아래, 오른쪽은 1cm 여백을 두고 작성을 하게 되고요. 왼쪽 부분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작성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옥상정원 부지 내에 B, B' 단면도를 축척 100분의 1로 작성하십시오. B, B' 단면선은 지금 제가 표시하는 부분이 되고요. 평면도가 완성이 되고 나서 이 단면선을 기준으로 두 번째 종이 용지에다가 단면도를 그리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6번 반드시 식재 평면도는 성상 수목면 규격 단위 수량을 명기하여 작성하십시오. 식재 평면도 상의 수목 수량표 안에 성상, 소종명, 규격, 단위, 수량을 반드시 빠지지 않고 명기하여야 되고 비고는 생략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설계 조건을 같이 읽어보시도록 할 텐데요. 설계 조건상에는 시설물 계획, 그 다음 포장 계획, 그 다음 식재 계획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면상에서 작성해야 되는 내용은 시설물 계획 내용, 포장 계획 내용, 식재 계획 내용이 되는데요. 설계 조건 1번부터 11번까지 조건이 쭉 주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11번 수목은 아래에 주어진 수종 중에서 10가지를 선정해서 경관이 될 수 있게 인출선을 이용하여 수량 수종면 규격을 표기하고 배치하시오 이런 내용이 있으면 11번 문제 내용은 식재 설계에 관련한 설명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각 조건이 크게 시설물, 포장, 식재 세 가지 내용 범위에서 해당이 된다. 읽어보시고 나서 이게 세 가지 중에 어떤 거에 대한 내용인지를 파악하셔야지 조금 조건을 읽으실 때 덜 헷갈리실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 세 가지 내용을 모두 다 파악해서 표절안에 잘 옮겨졌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설물, 포장, 식재 내용은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할 거니까요. 문제부터 같이 읽어보시고 오겠습니다. 설계 조건 1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옥상의 공간을 이용하여 휴식과 피로를 풀 수 있는 옥상 휴게 공간의 특징을 고려하여 조경 계획도를 작성하시오. 옥상의 공간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이 앞에 동영상에서 보실 수 있듯이 생존 토심을 적용한 식재 토심 높이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중 문제 때문에 높이 2.5m 이하로 식재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포장이 지면 아래가 아닌 지면 위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연 지반과 차이가 있다. 인공 지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포장 내용이 자연 지반과 다르게 이루어진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앞에 동영상에서 설명을 했었고요. 조경 계획도가 도면의 명칭이 될 거고요. 역시 식재 평면도도 도면 명칭이 가능하고요. 둘 다 가능합니다. 다음 2번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현황도의 위를 북향으로 한다. 이 부분 역시 현황도상에서 북쪽을 주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표제란상에서 북쪽을 그대로 표시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3번 읽어보겠습니다. 가 지역에는 목재 데크를 활용한 휴식 공간으로 그리고 포장 재료를 줬죠. 데크라고. 그리고 그림도 현황도 자체에 데크 그림을 그려줬기 때문에 그대로 그려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평면도상에서 그대로 데크를 그려준다. 타 지역에 비해 50cm 높게 위치해 있으며 타 지역은 지금 제가 하늘색으로 칠하는 부분이 타 지역이 되는데요. 주로 이동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사 지역보다도 가 지역이 좀 더 노란색으로 칠하는 가 지역이 더 높다. 얼만큼? 0.5m만큼 그 내용을 메모를 해두시고 그 다음 시설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등의자 2개, 둥근 테이블 1개 이것을 설치하라고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휴식 공간 안에 둥근 테이블 D1500이라고 했기 때문에 템플릿 15짜리로 동그라미를 그려주시면 1500짜리가 되고요. 둥근 테이블 그 다음 등의자 1600에 600 문제에서 주어진 규격대로 그려주시고 시설물 목록 수량표에 들어갈 번호 둥근 테이블이 1번 등의자가 2번 지정을 해서 배치를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시설물 수량표에 이렇게 번호에 맞게 들어가게 된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번 나다라 지역은 옥상 플랜트 공간이라고 문제에서 줬는데요. 식재에 대한 내용이죠. 옥상 플랜트 공간이라는 거는 화단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 나다라가 각각 높이가 60cm, 1m, 1.5m 각각 정해져 있다. 그리고 북쪽은 인접 건물에 막혀 있다. 차폐 식재를 하라는 얘기고요. 동남쪽은 트여 있으므로 이거는 자유롭게 식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나다라가 북쪽에 있는 화단 말고 동쪽에 있는 화단도 얘기를 하는데 특히 북쪽이 인접 건물에 막혀 있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마지막 인접한 화단 부분이 차폐 식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조건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유롭게 식재가 가능할 텐데 물론 각각 토심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 생존 토심의 높이에 맞는 수종들이 배치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 점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문제에서 나를 60cm, 다를 1m, 라를 1.5m로 높이를 지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 높이 안에 플랜트 박스의 구성물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플랜트 박스의 내용은 11번 조건에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면요. 화단을 조성하게 되는데 맨 밑에 배수판 30이죠. 그리고 인공토 배수용 이게 100이죠. 그 위에 인공토 육성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실제로 식물 뿌리가 자라는 흙이고요. 배수판과 배수용 인공토는 두께를 문제에서 정해줬지만 인공토 육성용은 두께를 문제에서 정해주지는 않았어요. 그거를 알아서 성상에 따른 생존토심을 적용을 하라 이런 이야기죠. 각각 높이가 나다라의 경우에서는 60, 1m, 여기가 1.5m 이렇게 지정을 해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맨 밑에 배수판, 인공토 배수용은 항상 똑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육성용 인공토 부분만 두께가 다르게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배수판 30과 배수용 인공토 100은 동일하게 이렇게 30, 100만큼
똑같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육성용 인공토의 양이 각각 얼만큼 들어가게 되느냐는 전체 높이 600에서 130을 빼면 제가 지금 색칠하는 부분에 인공토 육성용의 깊이가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나지역은 600에서 130을 빼게 돼서 470만큼이 들어가고요. 다지역은 1000에서 130을 빼기 때문에 870만큼이 들어가게 되고요. 라지역은 총 높이 1500에서 130을 빼게 되기 때문에 1370만큼 두께가 들어갈 것이다. 각각 인공토 육성용 두께가 나는 470, 다는 870, 라는 1370이 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다라의 생존 토심을 구한 다음에 여기에 맞는 나무를 배치할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이 문제 조건 4번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나랑 다지역은 관목 초하류 중 화목류로 하라고 정해줬기 때문에 여기는 화목류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교목류가 들어갈 공간은 따라서 라밖에 안 되는 거죠. 물론 다지역에 교목류가 들어갈 수 있는 토심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화목류를 넣으라고 했고 그래서 라지역에만 교목류를 넣고 나다에는 관목 초본을 넣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설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에 구성물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설명을 했는데 어떤 나무를 배치했는지는 답안지를 보고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라상의 답안지에 일단 표고를 각자 0.6m, 1.0m, 1.5m 주어진 대로 작성을 해주고 그 위에 배치를 보면 나다에는 관목 초본류라서 저는 둥글레, 벌개미치, 그 다음 병꽃나무, 백철쭉 이런 식으로 나다 지역에 배치를 했고 그 다음 아래쪽에 나다 지역에도 좀작살, 벌개미치, 산철쭉 이런 소종을 배치를 했고요. 라 지역이 가장 높은 단이 되고 1.5m 되기 때문에 교목을 식재할 수 있는데 북측에는 차폐를 하라는 내용이 문제 4번에 있었기 때문에 북쪽은 인접 건물에 막혀 있다는 내용 때문에 4번을 읽어보시면 그 내용 때문에 저는 서양측백이라는 나무로 차폐 식재를 했다. 나다 지역에 산철쭉, 백철쭉, 병꽃나무, 좀작살 이런 것들 둥글레, 벌개미치까지 배식을 했고 북쪽에 라 지역에는 차폐 식재로 서양 측백을 배식을 했고 동남쪽은 자유롭게 식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건상 매화나무와 마찬가지로 서양 측백을 조금 더 배치를 해 주었다.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 4번 나다라 지역의 플랜트 박스를 설계하는 내용 답안지를 같이 보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 조건 5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 지역에 대한 설명인데요. 마 지역은 그늘시렁 주어져 있죠. 규격이 주어진 그늘시렁과 등벤치 역시 주어져 있고 동선의 흐름 방향에 방해되지 않도록 설계하시오. 마 지역은 이 부분 지금 제가 칠하는 부분 전체가 마 지역이 되는데 문제상에서 그늘시렁 3,000에 5,000을 아예 현황도에 그려주었기 때문에 현황도상에 그려진 건 그대로 그려주시고 이것을 표제란상의 기호로 또 추가해서 표현할 필요는 없다라고 앞에서도 설명을 했고요. 현황도상에만 그늘시렁을 그대로 그려줍니다. 그 다음 등벤치는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1600에 600짜리 2개 등벤치를 마지역 안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주어야 되겠죠. 등벤치가 아까 2번에 가지역에 배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림만 똑같이 그려주시고 수량만 4개가 되고요. 표절한상에 수량이 4개가 될 것이고요. 따로 3번 다시 뽑아주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역은 휴게 공간에 가깝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장 내용이 나오게 되면 휴게 공간에 맞는 포장을 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다음 조건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조건. 바 지역은 화강석과 잔디 식재가 되어 있는 공간으로 바 지역은 화강석과 잔디 식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요 네모난 부분 제가 칠하는 요것들이 화강석 디딤돌 같은 걸 얹었다고 보실 수 있고
점박이로 이렇게 무늬를 넣은 부분에서 잔디로 식재를 했구나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도면상 표현이 되어 있고 사지역보다 60cm 더 높다고 해서 표고가 플러스 0.6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지역 요 바닥 부분보다 더 계단이 올라와서 높다. 60cm가 높은데 제가 지금 칠하는 부분이 계단이 됩니다. 60cm 올라와서 잔디 식재가 돼 있고 화강석은 얹어져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따로 포장하실 필요 없고 바지역은 현황도에 그려져 있는 그대로 표고랑 계단이랑 화강석과 잔디 그림이 그대로 그려지면 되겠습니다. 다만 바지역 왼쪽에 요 플랜트 박스 같아 보이는 부분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식재가 필요한 부분이다. 계단 옆에는 보통 플랜트 박스로 식재를 하기 때문에 식재를 하는 부분임을 빼먹지 않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딱히 언급이 있지는 않지만 임의대로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초본이나 관목 정도를 식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지역이 60cm 올라와서 있다고 했는데 흙을 그만큼 올렸기 때문에 여기도 60cm 높다고 보고 60cm 정도의 토심이 있다면 초본과 관목 정도는 충분히 심을 수 있다고 보고 여기에 초본이나 관목을 배치해 줍니다. 저는 둥글레를 식재해 주었고요. 조건 6번의 바지역에 대한 설명에서 왼쪽에 있는 화단까지 같이 설명을 드렸고요. 조건 7번 사지역에 대한 설명. 사지역은 이동 공간이고 공간에 맞는 포장을 넣고 조명 등 5개를 설치하시오. 사지역이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칠하는 지역이 되는데 마지역은 빼고 요만큼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사지역이 되는데 여기에 이동 공간에 맞는 포장 10번을 같이 읽어보셔야 되겠죠. 10번 소형고압 블록 고무줄 모래 화강석 판석 등 중에서 적당한 걸 쓰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동 공간에 맞는 포장 화강석 판석이나 소형 고압 블록 정도가 되는데 저는 소형 고압 블록으로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조명 등 5개는 B500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템플릿 5짜리로 5개 정도 적당하게 배치를 해주시고 이게 시설물 3번이 되겠죠. 아까 1번 둥근 테이블, 2번 등의자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시설물 3번 조명 등 5개까지 배치를 했고요. 8번 문제 아지역은 담수시설이 있는 공간 아지역 담수시설이 있는 연못이라는 이야기죠. 등고선은 20cm씩 높이 차이가 나며 아지역은 연못이 있다. 아지역 자체가 연못은 아니고 이 왼쪽 네모 부분이 연못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담수시설은 깊이 마이너스 30cm. 이 얘기는 땅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30cm짜리를 땅으로는 못 팠고요. 옥상 지반 위에다가 30cm 정도의 수심을 가지는 연못을 설계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적합하고 등고선 이야기는 아지역에 나와 있는데 요 등고선은 20cm씩 차이가 나는 식재 공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20, 여기가 40, 여기가 60cm가 총 높아지게 되는 식재 공간이다. 식재 공간 왼쪽에 네모난 게 주황색으로 칠하는 부분, 이 부분이 연못, 담수 공간이고요. 그 오른쪽이 마운딩 있는 공간은 식재 공간이다. 그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연못은 통째로 이 연못 자체가 이렇게 옥상 바닥 위에 물그릇 모양의 디귿자 모양으로 이런 디귿자 모양으로 얹어져서 시설물이 배치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깊이 30cm의 담수시설이고 바닥에 자갈을 포장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바닥에 자갈을 그려주는데 자갈은 기본적으로 모르타르로 붙여야 되기 때문에 붙임 모르타르죠. 붙임 모르타르 자갈 50씩 그 정도씩 넣어주시면 적합하겠습니다. 그런 구조라는 거를 생각하고 배치를 하시면 되고 평면도상에는 자갈 그림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8번 읽었고요. 9번 특이사항이나 특정한 표현이 필요하시는 인출선을 이용해서 나타나시오. 표현이 어려운 부분은 인출선으로 이용해서 나타나는 이야기는 이런 자갈 같은 부분에 표현이 안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인출해서 충분히 써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설명이고요. 10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고압 블록, 고무칩, 모래, 화강석, 판석 등의 바닥 포장을 적당하게 기입하여라 했는데 공간별로 빠진 포장이 없는지, 포장이 빠진 곳은 식재대인데 식재는 빠진 곳이 식재가 없는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시설물, 포장, 식재 요 세 가지 내용을 빠진 것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설물 같은 경우에서 1번 둥근 테이블, 2번 등의자, 3번 조명등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 조건에서 주어져 있고요. 지금 발견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야 되겠죠. 등의자가 배치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제가 누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설물은 그렇게 세 가지가 된다. 그러면은 이 내용은 3번 조건과 7번 조건상에서 읽어보시면 나오는 내용이 되고요. 5번 조건에서 등의자가 나오고 그늘시렁이 나오는데, 그늘시렁은 딱히 여기 표제란에 표시를 하지는 않아도 괜찮다. 현황도상에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장 내용이 빠진 것이 없나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포장 설계, 가지역은 테크 이 부분이죠. 그림을 그대로 그려주시면 되고, 조건 3번에서 제시가 되어 있고요. 나다라는 하단이었죠. 그래서 포장 없고요. 식재. 마지역은 휴게 공간인데 휴게 공간 마지역은 저는 고무칩 포장으로 했고요. 그리고 하지역이 잔디 화강석이 되었고요. 그리고 하지역은 이동 공간인데 아까 소형고압 블록으로 배치를 했고요. 아지역이 담수 공간 요 지역인데 조약돌, 자갈, 여기서는 자갈 포장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평면도상에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해줬고요. 포장 설계는 그러면 각 공간 다 들어갔고, 라 지역의 식재 설계 아까 초록색 펜으로 설명한 부분이고요. 아 지역 옆에 마운딩 부분이 있었던 그 부분의 식재가 설명이 빠져서 여기서 추가해서 설명을 해보면요. 마운딩이 있기 때문에 0.6, 0.8, 1.0 이런 식으로 마운딩 등고선 표고를 써주고, 그 위에 마운딩에는 소나무 둥근형을 심어줬고요. 키가 2.5m 이상 넘는 나무는 옥상 정원에선 쓰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리고 소나무 밑에는 저는 둥글레를 심어가지고 지피를 같이 곁들여서 심어주었는데, 이것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식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아지역 주변부 그리고 나다라 있는데, 나다는 각각 0.6m, 1.0m의 높이로 초본 화목류를 식재를 하라고 해서 저는 관목류 위주로 식재를 해줬고, 라 지역이 이제 교목을 식재할 수 있는 깊은 단이기 때문에 높이 1.5m 표고를 역시 표시를 해주고, 북측에는 문제 4번 조건에 따라서 차폐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자유로운 식재를 했다. 동측, 남측으로 서양측백과 매화나무의 교목을 같이 저는 식재를 해주었어요. 이 내용이 식재에 대한 내용이 되고요. 잔디도 바지역에 있기 때문에 수량표에 같이 넣어줬는데, 잔디는 면적으로 해서 1제곱미터에 11장 계산을 해서 요거를 면적으로 생각을 해서 넣어줬다.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설물, 포장, 식재 내용에 대해서 빠진 것이 없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 조건 1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삐삐다시 단면도는 경사, 포장재료, 경계선 및 기타 시설물의 기초, 주변 수목, 주요 시설물, 이용자 등을 단면도상에 표기하고 높이차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설계하시오. 삐삐다시 단면도는 문제에서 주어진 단면선 그대로 위치를 표시하여야 되고요. 삐삐다시 화살표 방향을 보고 B부터 왼쪽으로 가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단면도 답안지를 보고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도는 아래쪽에 제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름이 삐삐다시 단면도가 되고 수척이 100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작성할 부분은 지면선이 되는 옥상 슬라브 기준선을 먼저 그려주시고 거기서 세로 기준선을 확장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한눈에 높이차를 알아볼 수 있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세로 기준선을 1m 간격으로 해서 그림상으로는 1cm 간격으로 정확하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지금 B부터 B-가 되는 부분까지 단면도상에서도 표시를 해주고요. 단면도상에 마운딩이 있는 부분은 경사가 나오고 그리고 포장이 들어가는 부분에 포장 재료를 그려주고 그리고 경계선, 여기가 경계선이죠. 경계선, 그리고 기타 시설물의 기초 부분은 여기죠. 콘크리트 기초, 주변의 수목, 단면선상에 걸치는 수목들이 나오게 되고 주요 시설물, 파고라나 벤치 같은 게 걸치게 되면 여기 연못이 걸쳤고 파고라가 걸쳤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이용자 추가해서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 정도를 표시하게 되는데 지금 평면도상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평면도상에서 벽체, 그 다음 R지역 담수 공간, 그 다음 R지역 마운딩 공간, 그 다음 포장이 나오고 그 다음 마지역 포장, 그 다음 벽체,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벽체가 두껍기 때문에 벽체 두께를 그대로 표현을 해줬고요. R지역 수경 공간이 나왔는데 수경 공간에 조건상에 자갈 포장을 하라고 해서 자갈 포장 50, 그 밑에 붙임몰탈 50 해서 그림을 그려주고 마찬가지로 조건상에서 수심을 300으로 맞춰주라고 했기 때문에 3mm 깊이를 맞춰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고 R지역 마운딩 공간이 나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60cm 들어갔다고 보고 거기서 60cm 마운딩이 더 들어갔다고 보고 그림을 그렸고요. 60cm의 토심은 옥상 바닥면 위에 배수판 30, 인공토 배수용 100, 인공토 육성용 470을 해서 600 두께가 나왔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인출을 해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 포장 공간이 사지역 부분이 나오고 사지역이 여기까지죠. 그 다음 마지역 부분도 포장 공간이 되는데 사지역의 포장은 고압블록, 여기 마지역의 포장은 고무칩. 개별적으로 다르게 했기 때문에 고압블록에 대한 포장 내용을 모래사시 고압블록 60 해가지고 여기에 그림을 그리고 인출을 했고요. 고무칩에 대한 내용도 붙임몰탈 50, 고무칩 50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림을 그리고 인출을 해주었죠. 그래서 고압블럭, 고무칩 이런 포장 내용이 나오게 되고 시설물 같은 경우는 파고라가 걸쳐지는데 파고라는 높이는 사람 키에 맞추기 때문에 2.3에서 2.7m 범위에서 높이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기둥이 있으면 기둥을 지지하는 콘크리트가 기초가 있을 거기 때문에 기초를 원래는 땅속으로 넣는데 이 부분은 땅속으로 못 넣어서 옥상이기 때문에 노출식의 기초를 넣었다 표시를 해 주었습니다.